안녕하세요. 빌딩 멘토 더빌딩 강남 부동산의 최혜영입니다. 급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물론 일어나지만 다수의 거래가 아니고 소수의 거래에 한정됩니다. 매주 로또는 당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당첨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는 로또 확률보다는 높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보물찾기나 행운권 추첨에도 당첨이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확률에 기대어 투자를 하게 되면 매물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 그런 고민의 시간이 있어야 성공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실력으로 가치를 올려봤을 때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집중하다 보면 다음의 성공을 기약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장이라 쳐다보지 않고 상승장이 돌아하면 너무 올랐다고 외면하고 그러다 보면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금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딩 투자가 수익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산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시간이 지나면 좋은 시절이 올 것입니다. 적절한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한다면 자신감 있게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초보 단계에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가치를 올리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사서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방법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조금 자신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단계가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리모델링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축급으로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고 노후 부분이나 기존에 없는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자의 눈으로 과다한 비용 지출은 지양해야 할 방법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기보다 트렌드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처음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좋게 해야 한다는 욕심이 앞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상의를 거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잘하는 것이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리모델링의 장점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최근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매물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건물로 역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10m, 8m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 105평 제3종 일반 주거의 건물로서 연면적 3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2020년 7월에 125억에 매수한 사례입니다. 본 건물을 매수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15억 들였고 취등록세까지 합하여 총 매입 비용이 145억 9천만 원 들어갔으며 추가적으로 명도 비용이 들어갔고 대출은 최대 80% 정도 활용하여 100억 정도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실 투자 금액은 48억 9천만 원 들어간 상황입니다. 본 건물을 2020년 7월에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한 후에 2022년 8월에 200억에 매도한 사례입니다. 단순 시세 차익은 75억이지만 본인의 사업 비용을 추가하여 약 50억 가까운 수익을 창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방법으로 가장 보통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 건물을 매수한 매수자의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본 건물이
임차가 맞춰지는 조건은 보증금 7억에 월 임대료 5,500만 원 정도 가용합니다. 지금 대출이 150억으로 가정했을 때 최근에 금리 상황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5% 가까이 이자가 나가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마이너스 매달 75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적절했나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전체를 사업으로 사용해서 주변 임대료만큼을 자신이 지급하고 있는 임대료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선택했다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분명 지금은 비록 마이너스 수익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인 금리 상승은 있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안정된 시점에는 다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감당할 수 없다든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장기간 보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의 투자자라면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빌딩 리모델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빌딩 리모델링은 빌딩 일부 또는 빌딩 전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딩 재건축과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다른 의미입니다. 리모델링은 기존의 빌딩을 무너뜨리지 않고 기본 골격은 살려놓고 거기에 새롭게 살을 붙이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경우 주차량이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빌딩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기존의 낙후된 건물에서 새로운 빌딩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후 건물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값이 많이 오르지 못하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용하기에 환경이 좋아지고 건물값도 오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건축이 좋을 때는 재건축을 하면 되지만 장단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딩 재건축, 리모델링 차이점으로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과 건축법에 근거하지만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합니다. 허가 연한은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후,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후입니다. 빌딩 리모델링의 장점은 첫째, 빠른 진행 속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허가 연한이 15년만 지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의 낡은 건물에서 현대적인 외관을 갖춘 아름다운 빌딩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축으로 인해 더 넓어진 건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 기존의 면적보다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폐율, 주차 면적 등을 따르다 보면 대부분 면적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정축이나 다른 용도나 업종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이 지어진 당시에 적용된 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신축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노후 건물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40% 저렴한 금액과 적은 시간 투자로 진행할 수 있으며 단열과 누수에 신경 써 내구성이 좋아진다면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는 리모델링 투자만으로 미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 인구 변화에 맞춰 생긴 쉐어하우스나 상가 리모델링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미래의 가치도 올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유행과 현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 하는 것이 고정적 수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는 용적률을 손해볼 일이 없는 리모델링입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 새롭게 강화된 건축법에 따라 공간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연면적이 좁아져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과거의 건축법이 까다롭지 않을 때 지어진 건물은 연면적을 이득 보고 지어진 건물도 적지 않기에 절차가 간단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는 건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조차 깜짝 놀랄 만큼 건축비가 뛰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면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현명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득이하게 신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건물만 지으면 가격이 뛰고 수익률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축비와 금리가 동시에 오르다 보니 건축비를 더욱 냉정하게 따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자재비도 덜 들지만 공사기간도 신축보다 30% 이상 줄어듭니다. 결국은 수익이 들어오는 시점을 하루라도 당기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치를 올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공실에 대한 위험이 높지 않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공실률 등의 여파로 투자 수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임대 수익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바로 처분을 생각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장기 투자임을 인식하고 오래도록 가져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대출이자가 임대 수익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꼬마 빌딩 투자는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꼬마 빌딩 투자는 리모델링 등을 통해 시세 차익이 주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강남, 승수 등 수요가 꾸준한 입지라면 언제든지 투자를 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성이 높고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의 선택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부 장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리모델링의 단점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건물을 살려둔 채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을 재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잘 살려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바로 수익을 확정하는 방법도 있고 시간을 두고 수익을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주된 사업 모델이 아니라면 장기 투자를 통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빌딩 투자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빌딩 멘토와 함께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 서초 빌딩 매매 중개 전문 부동산 더 빌딩 강남은 선릉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빌딩 매매 컨설팅 접수 및 예약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방문 상담 시 광고에 없는 숨은 매물들을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